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라는 껄무새가 되는 두 섹터가 있었어요. 이제 소부장 네. 그리고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이 네. 갈 거는 알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이렇게 빨리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란봉투법 이야기도 나왔고 4.5일제 나왔고 결국 이제 노동의 유연성을 네. 갖기 위해서는 로봇이 최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로봇 산업이 국내에서 네.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로봇에 대한 이제 배경과 조금 현실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저희도 원래 로봇 한국의 로봇 산업을 얘기를 할 때 한국이 그럼 그만큼 처지느냐? 아닙니다. 원래 한국의 로봇 산업은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많이 정년퇴직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장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걸 대체할 만한 산업 쪽에서 사람들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누가 그걸 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유튜브 하지. 그렇죠. 예, 차라리 틱톡 하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백 상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다음 또 저출생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산업용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산업용 기계, 자동화라고 그러죠. 네. 이런 쪽들은 90%가 넘습니다. 잘 돼 있다는 잘 돼 거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 밖에 나머지 뭐 뉴스 보게 되면 가서 사람들이 안경 쓰고 가서 뭐 막 두드리고 뭐 이거 하고 있는데 네. 라고 하지만 설정된 장면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그럼 자동화되고 있는 화면들을 그걸 다 노출하면서 기업 이벤트를 하겠어요? 그거 안 찍습니다. 네. 사람 있는 쪽만 찍어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산업화가 많이 돼 있다는 게 전제로 나오는 쪽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테슬라가 바꾸는 지형이죠. 그렇죠. 예, 옵티머스라고 해서 예, 이걸 먼저 개념을 보여주고 이 회사 이게 어떤 일을 하겠느냐, 사람을 아예 대체한다. 그러니까 산업용 기계 같은 경우는 자동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 SUV를 만약에 자동차 쪽에서 찍어서 산업 자동화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안 되겠다. 전기차로 바꾼다든가 안 되겠다. 하이브리드로 바꾼다든가 그러면은 라인들이 뜯어내고 네. 컨베이어 벨트? 발음이 안 됩니까? 예. 예. 컨베이어 벨트를 네. 뜯어내고 다른 걸로 바꾸게 하면 또 교체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자유자재로 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과 똑같은 쪽에서 뭐 갖다 놓고 걔를 안쳐 세워. 막. 예. 세워놓고 바꾸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람과 똑같은 쪽들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예. 얘가 배터리만 있으면 뭐. 배터리를 지가 알아서 바꿉니다. 음. 이게 4개인가 들어가는데 그건 유니트리라고 하는 중국 회사 거예요. 네. 근데 바꾸고 거기다가 빠지면은 다시 갖다가 끼워놓고 그리고 또 일하고 얼마나 듬직합니까? 예. 쉴 새 없이. 예.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사람과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죠. 근데 여기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예. 테슬라부터 중국까지. 중국을 못 따라갑니다. 아까 말씀했던 가장 그래도 유명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하게 되면 유니트리라는 그 회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날라차기 하고 그러는 애죠. 날라차기 뭐 권투하고 그런 다 합니다. 예. 다 하는데 약간 승질이 좀 있어 보여요. 예.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달려들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한번. 그거는 또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여튼 중국 애들은 이상해. 예,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양산을 빠르게 하기 시작해서 연간 생산 대수를 빨리 늘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나오냐면 올해 말쯤이면은 유니트리 이름이 2세대인가 그런데 그게 770만 원까지 떨어진답니다. 가격이요? 가격이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그러고 그때 이렇게 막 또 펌핑을 하는 게 상장할 때가 됐어요.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서 요즘 더 많이 보여주죠. 그 동그란 원에 들어가서 그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상장 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 단위로 나올 것이다 하다 보니까 글로벌 이제 로봇 업체들은 잠깐만 저런 회사가 저 정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나도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게 먼저가 분위기가 맞춰지는 게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네. 시장 자체 그 참여 기업들의 몸값이 지금 뻥튀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럼 약간 부동산 같네요. 여기가 이 가격인데 우리도 이건 받아야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것도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도 옵티머스 이제 3세대가 나옵니다. 젠3라고. 예, 젠3. 이게 다 그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이제. 네. 검은색에서 완전히 뭐 있어 보이죠. 딱 대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거 아마 조만간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공개일은 조금씩 늦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좀 기대감을 더 키워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블랙팬서 같아요. 그런 어벤져스 막 출동할 것 같고 예, 그런 쪽으로 뭔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몸값을 이제 테슬라의 몸값은 로봇 쪽에서 한 80% 나온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만큼 이게 전기차 안 되면은 이거 팔고 있고 이것도 로봇 잘 안 되잖아요. 뭐 팔고 있을까요? 스페이스X 가지고 스페이스X. 우주항공 이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 자율주행도 있잖아요 지금 얘는. 아이고 예. 할 거 많습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많아요. 스타링크도 있고 뉴럴링크도 있고. 계속 나오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테슬라. 웨드부시에서 지금 목표 주가 600불까지 올려놓고. 그 댄 아이브스 네. 형님께서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하십니다. 그 새롭게 뭐 창조되는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네. 창조경제 이런 분이셔가지고 목표가 아마 계속 올릴 것 같아요. 그분은. 그 형님이 그래가지고 네. 어디 또 이사로 간다 그래갖고 그 회사가 하루에 400% 아, 올라가고 예. 코인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가서 좀 푸시를 많이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건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쇼맨십이 좀 있으신 분이죠. 아우, 예. 댄 아이브스 형님이. 일단 좀 사고 예. 본인도 좀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내가 숏 포지션이면은 그냥 공매도 그냥 때려버리고 네. 안 좋게 얘기해버리고 공개하고 합니다. 공개하고 네, 그냥. 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증권사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위법입니다. 위법이죠. 네, 자기의 포지션과 똑같이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건 위법인데 예. 차라리 그냥 공개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다 삼성전자 백수 샀다. 다 좋게 본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저 같은 사람 이제 프리랜서들은 괜찮죠. 예, 근데 그거 말고 증권사 근데 그게 직원들은 원래 힘들죠. 직원들은 못합니다. 예. 예, 그거는 그 포지션 그런 아예 컴플라이언스가 있잖아요 거기. 예,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좀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예, 그 영향을 주다 보면은 대중들한테 근데 차라리 그냥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다 그래서 포지션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더 미국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요. 하우스가 네. 그렇게 가는 게 선진화되는 건 오히려 왜냐면은 의심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뭐 공매도 창구다. 여기가 뭐다 그러면서 지금 확인을 해달라 그러면 확인은 당연히 못 해주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애둘러서 저는 그래도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삼땡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냥? 어차피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죠? 예. 네. 아무튼 어쨌든 이제 네. 휴머노이드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네. 사실 협동 로봇도 있고 말씀해주신 휴머노이드도 있고 그냥 기본적인 그냥 서빙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협동 로봇이 있고 네. 휴머노이드가 있고 크게 이렇게 요즘에는 보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또 로봇 중에서 자율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산업용 쪽에서 AGV, AMR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근데 예. 그게 결합되면서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리로 자율주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가서 끝판왕은 휴머노이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일을 다 그대로 대체한다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휴머노이드가 가장 끝판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얼만큼 진화할 거고 얼만큼 될 것이냐라는 쪽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저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노란봉투법 시행되면서부터 이제 시행 유예 기간이 6개월이죠. 네, 들어왔고 거기다가 이제 4.5일째까지 불을 지펴서 예. 이제 4일이라고 5일이라고 이러면서 4.5일째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참겠습니다. 예. 이런 쪽에서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럼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임금은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생산성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바꿔야겠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6개월 안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연말과 내년 연초 가게 되면은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안 되겠다. 여기서 이쪽을 좀 로봇 쪽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죠. 로봇 쪽은 어차피 내년 사업 계획이 나오고 뭐 환율 계획부터 해갖고 이게 사실 다 잡혀 있어요 지금. 있는데 예. 그 공개를 이제 연말에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통 근데 거기서 만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이쪽에 대한 산업 자동화 이쪽으로 좀 푸시를 더 가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수주가 더 늘어나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가겠죠, 강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의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기업들까지도 그 어떤 제조업에 있는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이것도 하나 봐야 될 기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수주가 바뀌다 보니까 이쪽도 기계 산업이다 보니까 수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움직이는데 저 이제 로봇 부품주들이 요즘 잘 가거든요. 그쵸. 대표적인 회사가 로보티즈 같은 로보티즈. 경우. 네. 그리고 또 뭐 예전에는 뭐 SPG라고 하는 회사가 감속기. 감속기 하나로 움직였다가 지금 주가 보게 되면 아니 왜 로봇 회사인데 안 가? 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 요즘 그게 아니라 약간 3-in-1. 그러니까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게 다 같이 다 같이 합쳐져서 작동돼서 이제 이것까지 모듈화된 걸 더 원해요.
그런 쪽으로 몸값이 더 올라가고 그런 쪽으로 보다 보게 되면 그러다 또 만약에 이제 중국이 하드웨어는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그 낮은 단가와 그 정도 성능을 내는 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요구한다? 못할 겁니다. 중국 쪽에 많이 그쪽은 잠식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뭘 관심 있냐면은 중국보다 높은 기술을 갖고 그걸 통해서 그 빅테크 기업들도 다 피지컬 AI라고 좀 할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뭘 것이냐 거기가 좀 관심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다이내믹셀이라고 있어요. 액추에이터에. 네. 근데 이거는 로보티즈라는 회사는 시장에서 모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다이내믹셀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번에 증자를 해요. 네. 증자를 하는데 이것도 시설 투자가 들어가서 그쪽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기대감이 확 크는 거고 거기다가 또 로봇 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로봇 사람의 손도 이게 보통 보면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로봇이 못하는 게 온도래요, 온도. 온도에 대한 감각이 아직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뜨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아니고 동작과 관련된 쪽들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작과 관련된 쪽에서 사람과 거의 유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레벨이 23까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또 뭐 오픈 AI나 요구하는 레벨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진화가 된 게 우리나라 로봇손을 만든 회사들 원익 로보틱스라고 있거든요. 예. 원익 홀딩스 원익홀딩스 90% 자회사. 자회사 그런 회사라든가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로봇 손을 공개했는데 그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팍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걔네 둘이 그렇게 올라갔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밑에 지금까지 저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 상반신은 켄타우루스처럼 상반신은 멋지게. 사람, 하반신은 바퀴입니다. 바퀴.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공개했던 거 보게 되면 하반신이 생겼던데요? 생겼습니다. 네. 문역화가 오는 거 보셨죠? 드디어.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팍 뜬 거예요. 팍 떴어요, 네. 주가가. 네. 이제 발도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부터는 그 관심이 얼만큼 중국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양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양산은 어차피 지금 이제 돈을 막 투입해야 될 거고 거기서 뽑아내려고 하게 되면 아마 증자라든가 조금 좀 복잡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런 쪽들은 이제 양산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얼만큼 좋은 기술로 보여줄 것이냐. 이것 가지고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로봇 쪽도 좀 바뀌겠죠. 네. 그런 트렌드를 읽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미국의 결론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팔 수 있느냐 아니면 유럽에 팔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 네. 그렇게 했는데 중국 애들 거는 또 미국에서 지금 기조라면 네. 보안이나 안보 문제로 막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높습니다. 예. 거기는 일단은 아무리 중국이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앞서가고 단가가 낮고 또 성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선을 그어야겠죠. 네, 그런데 아마 유럽 쪽은 어떻게 전기차 될지 같은 몰라요. 경우는 네. 활발하게 팔고 있다 보니까 BYD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럽 쪽까진 그런데 유럽도 지금 자기네 폭스바겐 공장 하나 또 닫습니다. 네. 주말 사이 보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이러면서 중국 걸 수입해야 돼? 그러면은 그렇죠. 관세 지금 48%까지 때리고 있긴 한데.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쪽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만약에 자동차 산업처럼 로봇 산업도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압박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중국 내수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크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제 전기차부터 이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진영으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수혜를 받는 흐름들이 높다 보니까 기대 가능성은 있는데 그만큼 그러면 그들이 쓸 수 있도록 중국과 기술력 좀 높아지고 아마 조금 비싸도 될 것 같아요. 비싸도 중국 것들 배제하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래서 기대감도 반 섞이다 보니까 로봇주가 이렇게 강한 거겠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네. 조방원 얘기를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에 왜 문제냐면은 네.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직도 그냥 룰루랄라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하락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인데 나는 오히려 좋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18,000원에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와우. 이 가격에 내가 가고 있어. 10만 원 아니어도 난 계속 편한데 이렇게 보시는데 네. 6만 원 전으로 들어가신 분들 혹은 뭐 이렇게 최근에 눌림목에서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좀 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하반기에는? 네, 이쪽이 이제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가 그러면 조방원을 바라보는 이제 주가를 빼고 네. 주가는 어차피 실적과 수주가 받쳐준다 그러면 또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조방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기계 산업과 약간 좀 중국 장대 산업입니다. 이런 쪽의 가장 큰 특징은 수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번 사이클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실적이 돌아가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원래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예. 이런 중구장대 산업들은.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팔 때예요. 뒤도 보지 않고 뒤로 가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계속 또 계속 우상향으로 갈 거다라고 가장 큰 울 수 있는 배경들은 수주지 않습니까? 추가로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실적 보여준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주 잔고는 벌써 15조 정도까지 쌓여 있고 거기다가 가스터빈 그리고 거기다가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주기기 쪽들 그리고 또 이제 원자력 해체까지도 얘기 나오는 마당에 이런 것들 우리 아니면 누가 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프랑스 쪽을 하겠습니까? 프랑스 단가도 훨씬 더 높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 쪽 못해요 거기랑은요. 중국 쪽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쪽이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는데 우방 쪽은 미국에서 만약에 발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지난번에 원전 사고를 크게 쳤었죠. 그래서 지금 거의 아사 상태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나마 우리가 친원전으로 살짝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갈 수 있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친원전을 좀 빨리 해놨어요. 그래서 막 이제 좀 흩어졌던 인력들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했다가 친원전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요때 조금 갖춰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이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주가 들어온다 그러면 많이 얘기하면 SMR 대형 원전은 지금 10년 15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 한 3년짜리로 3년짜리. 빠르게 된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수주가 나올 기회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를 받는다 그러면 바로 실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조선 쪽도 네. 지금 저희가 한미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물건 넣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이 안달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든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MRO나 군함 건조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가 들어오는 거죠. 거기다 또 미국은 LNG를 많이 팔려고 합니다.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선단이라고 해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수송선도 바로 군함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연간 지금 250척씩 필요합니다. 이거 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캐파가 되는 한국이 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투자 아이디를 봤을 때 수주를 생각해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 수주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고 네이버 가고 로봇 가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식도 내수야. 금액이 작아서 맞습니다. 요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 거죠. 산업은 좋은데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쪽으로 막 인기 있는 섹터들이 막 부각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빼다가 이쪽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 이만큼 올랐는데 좀 팔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6만 원 중반이야. 너 2만 원대 있던 거 안 팔고 뭐 할래? 이거를 누가 얘기하냐면 기관에서는 운용하는 사람들은 네. 야, 그거 아직까지 갖고 있니? 지금 핫한 이쪽 안 사니? 이게 이제 이 팀장님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못 합니다. 일단 좀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 이건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이쪽으로 보면서 제일 중요한 수주 아이디어만 남아 있다. 봐야겠죠. 네. 수주를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진짜 안테나 쫑거 세우고 네, 봐야 되는 상황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큰 틀로 봐가지고 네, 코스피가 3,500 직전에서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네, 4분기고요. 이제 윈도우 드레싱 나오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들 나오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가 이제 조금 좀 이제 그래요. 애매한 자리잖아요. 예. 지금. 거기다가 어차피 연휴도 예. 주식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거 가져가 팔어 이러면서 너무 고민되죠. 예. 그랬다가 아마 여기까지 오시고 근데 8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것보다 일단 할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 해야지.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네.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미국 시장 충분히 해도 그러고 다시 한국 시장 사도 비싸도 내가 그냥 미국에서 조금 벌고 저희는 다 벌 것만 생각합니다. 네. 현금 마련할 때 돈 잃을 거라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럼요. 이거 네. 갖고 세배 벌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다들. 그럼요. 예. 미국엔 3배짜리 레버리지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죠. 예. 예. 그래서 돈 벌 생각하시고 그거 가지고 벌고 나서 그다음에 한국 시장이 올라도 따라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 좀 줄이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히려 결제 나고 그때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1,400원대에서 잘 안 밀리는 이런 경향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제 딱 돈 빼가지고 네. 나가는 환전 수요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아까 삼성전자 얘기도 잠깐 드렸었죠.
눈높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주들이 실적이 좋다 그러면 한국은 실적은 돌아가는 경향들이 나와요. 그런 걸 봤었을 때 게다가 또 아까 환율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1,400원대 있는 환율 가지고 수출 주도 종목들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여름 때 부근에서 한국 시장이 2,500대에서 3,000대 3,300까지 쭉 왔을 때는 네. 밸류업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실적보다는 밸류가 끌어올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실적까지 좋아진다. 거기다가 11월 달부터 이제 연말 국회 쪽에서 계속 또 푸시를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 상법 개정부터 정책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밸류는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적까지 좋아진다. 나쁘지 않겠죠, 시장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증시는 일정 부분은 가져가는 게 맞다. 적어도 내가 생각했던 거 조금 아예 가족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돈도 좀 벌었고 그러니까 좀 연휴 때 좀 즐기려고 빼는 거 말고는 아마 지금 너무 끝나고 나서도 또 다시 현금이 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계속 또 관심을 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돈 번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가지고 회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회복. 예, 회복 정도 그리고 회복도 다 안 된 분들이 2차 전지. 거기랑 그 다음에 인터넷 섹터 최근에 좀 좋아진 거고 그 다음에 AI 섹터 올 초에 물리신 분들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네. 올 초 그 다음에 로봇은 다 회복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모비스는 그나마 나아요. 네. 현대기아가 조금 심각하고 네. 이게 자동차 관련돼 있는 배터리도 결국에는 가치니까 그렇죠. 그쪽이 조금 지금도 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는데 이쪽 어떻게 보세요? 말 나왔으니까. 이쪽이 이거는 뭐 예. 이제 결국 그거밖에 없겠죠. 일본하고 EU는 15%인데 네. 왜 우리 25%야? 음. 그게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한번 튈 겁니다. 튀는데 그때 비중이 많다 그러시면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북미 시장 점유율 가지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게 일본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는 똑같이 받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지위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가는 쪽으로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가 터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인정받은 거죠. 인정받은 거죠. 네. 그런데 아직 거기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보기에도 조금 좀 애매하고 거기다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그러니까 관세 이번 케이스로 인해서 적어도 한 2%포인트 영업이익률을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까먹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이거 되게 민감해요. 1%포인트, 2%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환율 조금이랑 그거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아마 이번 환율 때문에 살짝 조금 좀 올라가긴 했을 텐데. 벌충은 되지만. 예.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는 우상향이 턴한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돼서 혹시나 좀 우리도 15% 하게 되면 한번 뛸 텐데 그때 너무 비중이 많다 그러면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가정을 여러 가지 중에서 네. 한 가지로 해 주신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하반기 증시 변수로 꼽아볼 만한 혹은 주도 섹터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은 어떤 걸 꼽아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쪽은 예. 네, 여전히 주축이 돼야 이거 흔들리게 되면 지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걔네가 가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반도체는 이제 주축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조방원도 기회가 되면은 툭툭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근데 그거는 좀 매매 타이밍, 묘가 좀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감안하신다고 하게 되면 뭐 갖고 계신 분들은 팔실 필요가 없고 예. 많이 좀 밀렸다 그러면 추가 매수 기회 나올 것 같고 거기다 또 추가로 정부의 이제 역할론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지주사, 금융 쪽들 특히 이제 증권 같은 경우들 그런 쪽들도 아마 지주사 쪽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사주 비중 많은 회사들, 네, 그 KCC처럼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요. 입이 네, 그 근데 있다고 많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 회사? 그게 다가올수록 많아질 것 같은데, 근데 네. 제가 KCC에 대해서 왜 조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 EB를 통해서 뭘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일단 그렇죠. 네 찍어놓고 돈 발행 받고 일단 쌓아놓겠다.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주식 한 거죠? 블록딜 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죠. 자사주 처분한 거예요. 그쵸. 솔직히 네. 그거랑 그것 빼고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금 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실은 자사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EB를 찍어서 이번 기회에 신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인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로봇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날라갔지. KCC 예, 날라가죠. 갑자기 막 예. 뭐 시멘트 만드는 뭐 페인트하는 로봇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인정. 근데 그게 아닌 쪽이면 그거는 조금 투자 아이디어 훼손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래도 자사주 갖고 있는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흐름들이라든가 그래서 지주사 금융 쪽들은 한 번쯤 그래도 계속 요 섹터에 있는 쪽들은 계속 관심 갖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 내 돈 어떻게 꾸려갈까요? 포트폴리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머니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아니, 뻔한 얘기하지 말고 진짜 왜 그래요 오늘? 네. 그건 괜찮았는데. 예. 매주 목요일날 나오신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어필을 네. 하시지 말고요. 그때마다 하나씩 팍팍 찍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열심히 공부해 올 테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단 큰 그림상 아까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한국도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시대고 네. 요즘 M2라고 하는 그 통화들, 예, 보게 되면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마어마해요. 네. 네. 가만히 있으면 돈 까먹습니다. 은행 예금 들어서 이자 준다고 아닙니다. 예. 인플레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명목 실질 따져보게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시대에 투자의 시대입니다. 투자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뭐 잘했는데 주가 이제 손해 보고 뭐 이런 것까지 만약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흐름에 타서 좋은 유망한 섹터들 쪽으로 끌고 가야 시장의 관심도 그래도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시대는 주식시장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주식도 같이 하나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금은동까지 해서 이런 실물 자산이나 거기다 또 그 ETF 관련된 쪽들 꾸려놓고 그런 쪽과 함께 주식시장도 같이 꾸리면서 맞춰가는 거 이게 또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주식은 계속 관심 갖는 게 맞다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에도 지금 실물 경기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투자 쪽으로 관심을 계속 꾸준히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 다가왔고요. 남은 추석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